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이거는 사실 딱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결이 된다라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워딩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신데,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체포를 시키겠다, 이 뜻이 아니라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재명을 체포시킬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부결이 된다라 그래서 구속을 시킬 수 없다라는 뜻도 아닌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윤관석이 같은 경우는 비회기 동안에,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동안에는 그렇게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게 되면 따로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기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무슨 가결이 되냐 부결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거는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는 철저히 뭐에 불과한 것이다?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흔히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을 구속시킨다라는 거, 이재명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거기엔 저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었다,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태평양에만 던져져 있지 않겠어요. 어디 무슨 이상한 무슨 바구니가 아니라 그 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저쪽 꺼내주세요 막 쾅쾅쾅쾅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특히나 주변 사람들, 이재명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김혜경 법카 의혹에 대해서 제보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만큼이나 바꿔 얘기해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이제 범죄 혐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백현동 이제 아파트 개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대북 송금을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 사칭에 대한 위증교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백현동 고고 같은 경우는 김인섭이 됐거나 정바울 씨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줬다라는 거, 그렇게 편의를 봐줌으로써 200억 가까이나 개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몫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지금 판단이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해서 이 200억은 왜 생긴 거겠습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있었으면,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으면 개발 수익으로 안 생겼던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배임 혐의로서 7년에서 1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이랑 엮여있는, 쌍방울 김성태랑 엮여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배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범죄가 뇌물죄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줬다라고 하는 800만 달러, 이게 자그만치 한 100억 가까이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이제 제3자 뇌물 혐의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적용이 된다면은 최소 징역 11년,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범죄 혐의, 사실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세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큰 틀로 본다면 한 7가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면 진짜 수십 가지의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로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재명이가 있다는 건데,
있는데 요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 이재명이 검찰 사칭했다라고 하는 그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 혐의가 아니죠. 이미 그 법원에서 선고가 됐었으니까 그런 범죄가 있고 그런 전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 선거에 나왔을 때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은 전과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두 개 전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정을 한다라고 해도 음주니까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는 시민 운동가로서 희생적으로 싸우다가 생긴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검사 사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을 해서 전화한 것을 자기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미 이재명이가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검사 사칭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주범으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누명을 쓴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사칭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소가 됐을 당시에 이제 이재명이가 순수히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내가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은 지사직이 됐거나 성남시장직이 됐거나 선거 자체가 그렇게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검사 사칭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위증을 조금 해달라고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핵심적인 인물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 측과 김병랑 전 성남시장 사이에서 협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은 뭔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 이재명이와 저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이 정도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변론 요지서까지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서였던 사람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누가 보든지 간에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해명하고 있냐? 증언을 요청한 것 뿐이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봤었을 때 이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게 검사 사칭 요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 200억 가까이 내는 배임 혐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경기도 국감까지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물론 저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시 백현동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최근까지도 이재명 측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협박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했다라고 계속해가지고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까?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접촉해가지고 회유 압박했다라는 사실까지도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보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이 인간은 구속을 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재명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검찰의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가 됐거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음모론을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재명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또 모였습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참고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검찰이 보기에도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을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 왜? 그래야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음모론 비슷한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을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워낙에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막판에 가지고 진짜 이재명을 작정하고 야 됐다 나 그냥 내 길을 가겠다 내 모든 것들을 밝혀버리겠다 막 이래버려가지고 지금 뭐 김성태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재명과 이해찬 연결돼 있다는 얘기도 벌써 진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줄줄이 이렇게 뭐 줄줄이 사탕이 아니라 줄줄이 굴비처럼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경우다 보니까 이재명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김만배가 최근에 또 극단 선택을 시도하겠다 뭐 이렇게 좀 쇼하는 모습이 다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했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빨리 진짜 이재명을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재명 본인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는 걸 꼭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